여러분은 지금 초특급 레알 실전 의류 패션 깨알 방송 펀한 옷공장을 듣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펀한옷공장 오늘 시장조사의 그 꿀팁 2부. 네. 이제 그 상품 지난주에는 저희가 디자이너 입장에서 본 그 시장조사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렸고, 네. 오늘은 이제 그 상품기획자, 뭐 거창하게 상품기획자, 뭐 MD 뭐 이런 거 있지만 그냥 이제 실제로 제품을 파는 관점에서 영업적인 관점에서 네네네. 말씀하시는 이제 그 시장 조사를 어떻게 하는지 이제 이런 네. 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려고요. 그 디자이너들은 어쨌든 그 이 제품에 포커스가 돼 있어서 얘를 어떻게 조금 더 디테일이든 컬러든 뭐 실루엣이든 이제 아이템이든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또 시장 조사 자주 나가고 이제 이렇게 하시지만 그 솔직히 상품 기획자 입장에서는 시장 조사를 나가는 의미가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이거는 철저하게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뭐 그 다른 의견들도 많이 있고 실제로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진짜 더 인터넷이 발달돼서 네네네. 또 다 나오고 맞아요. 옛날에는 MD의 시장 조사는 뭐 가격 조사하고 아이템 조사, 키 아이템 조사 그런 거죠. 맞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이제 제품을 보러 나가게 되면 이제 다른 보통은 우리 그러니까 상품 기획자나 그 영업 세일즈 입장에서 보면 우리랑 경쟁하는 경쟁 브랜드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MD는 그래서 브랜드 모임이 있어요. 네. 네. 다 같은 비슷한 애들. 맞아요. 그 동업계 예, 모임이 예. 있어요. 그러니까 비슷한 컨셉 가진 애들이 이제 모여서 하는 게 주로 기획 상품 기획을 할 때 소재 묻잖아요. 맞아요. 너네 이번에 캐시미어니? 알파카니? 네네네. 그런 거 있잖아. 네네네네. 이제 그런 거를 이제 그 하게 되는데 그래서 동종업계 우리랑 경쟁 관계에 있는 이 마켓을 같이 쉐어하는 이런 그쵸. 브랜드들이 주로 관심사인 거죠. 그래서 얘네가 이번에 뭐 몇 모델 앞에 행거링을 했는데 얘네가 이 앞쪽 행거에 나와 있는 제품들이 뭐 아우터를 쭉 깔았든가 아니면은 뭐 티셔츠를 쭉 깔았든가 깔긴 깔았는데 우리도 티셔츠가 있는데 쟤네는 우리가 없는 맨투맨이 있다든지 후드가 있다든지 아니면 같은 후드지만 소재를 좀 다른 걸 썼다든지 이런 거에서 관심이 좀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주로 우리가 없는 거, 쟤네는 뭐가 잘 팔리는 거 이게 되게 관심 있는 거죠.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게 뭐냐에 그렇죠. 따라서 관심이 있는 거죠. 우리는 중심 상품이 어떤 거가 내 브랜드를 돋보일까라는 컬러나 아이템이나 그런 식으로 디자인 선정을 들어가는데 MD 같은 경우는 매출 주도 상품이 뭘 팔아야 근데 돈이 이런 되는데. MD가 되게 고마운 MD거든요. 사실은 내가 이렇게 A와 B를 다 보지 못하고 나는 주도 상품 볼게, 너는 전략 상품 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서로 안 고마운 MD가 있어요. 저 실장 맨날 주도 상품만 봐. 저 MD 맨날 전략 상품 봐. 같은 얘기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서로 원래 도우면 되게 공유해야 그렇죠. 하는데 같이. 좋은 일인데 원수처럼 되잖아요. 원수처럼 나 어느 N극 브랜드에서는 S극처럼 나 어느 브랜드에 가서는 MD랑 디자인실하고는 상극인 줄 알았어요. 아니 둘이 서로 사이가 좋으면 응. 들어갈 때 실장님 저는 이거 볼게요. 그 과장님 저는 이거 보세요. 이렇게 하고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맞아요. 안 좋은 분들은 그게 좋으면 아주 좋고 나와가지고 커피를 나쁘면 먹으면서 아주 잘 나빠. 그 MD는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또 그쪽만 가더라고. 아무튼 네. 이 매출에 그 직결된 이런 제품들이 그럼요. 주로 네.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걸 네. 저를 많이 보게 되고 네. 그다음에 지금은 워낙 가격이 많이 오픈돼 있긴 하지만 예전에는 가격을 보려면 직접 그 매장에 가야 가서 그 됐었어요. 제품을 맞아요. 봐야 되는 네. 거고 이 제품이 이제 또 그 이게 정확한 용어는 아닙니다. 근데 이 택 가격 그 소비자 가격이 적혀 있지만 이 택플레이라고 하는데 소비자 할인가? 가격을 많이 높여놓고 또 그 실제로 우리가 팔고 싶은 타겟 프라이스는 정해져 있는 낮게 거기서 또 이제 아까 이제 우리 흔히 정상 판매 우리가 원하는 소비자 가격에 판매를 하고 이게 이제 잘 안 되면 잘 안 됐다기보다는 시기가 지나고 어느 정도 그 예상 매출을 이제 밑돌거나 하는 경우 판매율을 밑돌아서 편견을 이제 깎아먹는 애들. 네네 이런 애들은 과감하게 이제 꺾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꺾어서 10% 꺾는지 20% 꺾는지 예를 들어 뭐 브랜드 데이를 하던 아니면 뭐 이벤트를 하던 뭐 해서 이제 근데 뭐 세일보다 사실 뭐 브랜드 이벤트에서 약간 한시적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게 조금 덜 상하죠 브랜드가. 그쵸 응. 자존심은 지키니까. 왠지 뭔가를 이제 내 거를 부각하면서 결국은 세일인데 그래 보이잖아. 네네네네네. 하여튼 뭐 그런저런 방법들을 써서 이제 그 제품 좀 할인을 해서 어쨌든 매출을 극대화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에서 주로 상품을 이제 보는데 가장 또 잘 봐야 되는 게 우리가 이번에 입점을 그러니까 같은 매장 조닝을 구성하고 있는 이런 그 경쟁 브랜드들이 이 넣고 빠지는 케이스가 많이 있거든요. 신생으로 오는 경우 또 이제 원래는 입금이 안 됐었는데 쟤네들이 매출을 올라오네. 많이 올려갖고 갑자기 이렇게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되면 이제 굉장히 비상인 거죠. 얘네들은 어떻게 해서 매출을 올려서 왔을까? 근데 그게 진짜 매출일 수도 있고 또 찍는 이제 경우도 찍는 있죠. 경우가 좀 많이 있으니까 왜냐면 이제 MD 개편 있을 때는 그 맞아요. 전에 이미 좀 찍어가지고 네. 에버리지를 이만큼 올려놓은 다음에 이제 나중에 목소리를 낼 수 조금씩 있게 빼잖아요. 네. 가매출인데 네. 그렇죠. 이거는 뭐 정상적인 건 아닌 걸로 그러니까 미리 선매출 찍어놓고 나중에 가품 빼고 막 뭐 이런저런 것들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 가장 중요한 건 내가 경쟁사보다 떨어지면 안 되는 거. 그렇지. 네. 이게 뭘 팔아도 상관없어요. 상품 기획자나 영업하는 세일즈 입장에서는 뭘 팔아도 상관없는데 그렇죠. 뭘 팔아도 매출을 올릴 수 있는 제품. 근데 이게 예를 들어 이 시즌에 티셔츠가 엄청 잘 나가는 이제 시즌인 거예요. 바지고 뭐고 다 필요 없고 티셔츠만 300만 장이 있어. 그러니까 한 매장에 이 전체 테이블을 막 이렇게 테이블을 네, 다 폴딩을 네. 쫙 이렇게 그래서 해서. 티셔츠로 팔아도 상관이 없어요. 잘만 팔리면 돼. 딴 건 안 팔아도 돼. 안 팔아도 돼. 네. 매출을 감안한다. 근데 전체적인 이제 브랜딩과 비주얼. 비주얼이나 이런 걸 감안하면 당연히 경기 이제 훅 떨어지죠. 다른 것들도 다 구성을 해야 되고 이제 이럴 때 괴리가 오는 거예요. 이 그 VMD 마케팅 쪽하고 이제 상품 기획 쪽하고 그다음에 이제 디자인하는 입장에서 아니 매장에 이거만 이렇게 갖다 놓고 팔면 어떻게 하냐 이것도 구성을 하고 저것도 있는데 아니 안 팔리는데 어떡하냐 패야지 이런저런 문제들이 이제 생기는 거예요. 네. 많이 그래서 싸우지. 많이 싸워요.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 디자인 컨셉에 따라서 아이템별로 다 복정 구성을 하고 이렇게 토탈 브랜드인 경우에 이렇게 하긴 하지만 어떻게 해도 안 팔리고 빠지는 건 있거든요. 그렇죠. 처지는 게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제 그 처지는 상품과 상품 수와 빈도수에 따라서 누군가는 욕을 많이 먹겠죠. 그게 이제 욕만 먹는 게 아니라 문제는 성과에 정량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게 이제 뭐 승진에도 문제가 될 수도 그쵸. 있고 이제 빠이빠이를 해야 브랜드를 접기도 하고. 그러니까. 서로 빠이빠이 하고. 맞아, 다음날 맞아. 다음날 그 팀이 사라졌네 뭐. 어. 그냥 똑같아요. 살기 위해서 뭔가를 하긴 하는데 좀 이렇게 티를 많이 쌓아놓고 보면 MD가 이제 제안을 해요. 내년에는 4층에서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렇죠. 위치가 달라 있어. 네네네. 그래서 층을 좀 바꾸자고 제안이 들어온다거나 이 위치를 좀 구석으로 화장실 옆이라든가 이런 네네. 그렇죠. 네, 여기서 팔아도 충분히 파실 것 같다면 네, 나중에 이제 빠지는 네. 수도 있습니다. 네. 짐 싸야 되는데. 네. 행사 많이 하시면 그래서 근데 따지고 보면 그 요즘 같은 경우에는 그 팝업으로 해서 네. 행사가 되게 짭짤할 때가 많아요. 요즘은 그렇죠. 네. 오히려 행사만 해도 좋을 때가. 그러니까 테스트로 인맥이 좀 있다면 네네. 브랜드 그러니까 매장을 차고 들어가는 것보다 팝업으로 시작을 해서 그 브랜드를 키워서 팝업의 장점이 집중되는 아이템을 넣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전- 작은 거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매대가 작으니까 그걸 이용해서 집중해서 넣어서 매출이 오르면 그걸 위주로 이렇게 돌려서 네. 테스트가 끝나면 매장으로 입점을 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맞아요. 어떤 거가 좋고 나쁘고는 아닐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이제 오늘 주제인 시장 조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오늘 대부분의 이 내용은 오프라인 개념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해줄까요? 온라인도 좀 있어요. 재미있는 건 뭐냐면 이제 우리가 여성복, 여성복, 남성복 이런 얘기 주로 많이 했지만 캐주얼 이렇게 아동복 있잖아요. 네. 아동복은 학교에 저기 애들 그러니까 학교 가는 시간에 학교 앞에서 시장 조사를 하고요. 맞아요. 퇴근하고 나서 애들 퇴근이 아니고 애들 학교 학교할 하고 때. 나서 맞아요. 그 정문 앞에서 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한 가지 애들들 피팅하면 애들이 계속 크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경우면은 이제 태권도장 가서 남자애들은 데려오고 여자애들은 피아노학원 앞에서 섰다가 얘기해서 데려오는 경우가 또 많이 있었어요. 예전에는. 네네네네네. 요새는 스포츠가 많이 유행이니까 일부러 시장 조사를 하기 위해서 이제 그 뭐 팀원이나 이런 거 하면은 한 군데를 이제 끊어서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를 다닐 수 있잖아요. 그런 데를 가서 이렇게 하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 지역 사람들은 요런 종목은 요걸 많이 입는구나. 요쪽 사람들은 요런 거 더 많이 입는구나. 여기는 옷이 좀 과감하구나. 그게 내 목적에 맞는 곳에 가서 그 사람들의 실제 착장을 보는 거죠. 레깅스의 길이가 너무 길지 않고 복숭아뼈 위로 올라와야 되고 뭐 길이가 요새는 뭐 허벅지에서 몇 센치 내려가고 이런 것도 눈에 이제 보일 수 있으니까 운동하면서 그들을 보면서 이제 그렇죠. 시장 조사가 되는 거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어떤 옷이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인터넷도 비슷해요. 이게 브랜드 사이트가 있는 데는 들어가면 이제 각각의 아이템 앞뒤 옆 상세 페이지를 자세히 볼 수 있고 네. 전체 스타일 수랑 그다음에 룩이라고 해서 네, 룩북이 따로 보여주는 있으니까. 룩북이 있어서 네, 이제 네. 그것들 볼 수 있는데 그거 반면에 이제 플랫폼에 들어가면 네, 네. 무신사라든가 W라든가 29cm나 이런 데 들어가면 네. 요즘 유행하는 그렇게 해서 카테고리별로 걔네들이 이렇게 리딩하는 카테고리별로 데가 있으니까. 베스트랑 이런 거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 흐름만 네. 그 그쪽에 들어가서 보고 또 이제 해외 사이트도 네. 퍼펙트나 뭐 이런 네타포르테나 이런 그쵸. 데들 이제 상세 페이지나 이런 것들이 잘 네. 돼 있어요. 루이자나 이런 것들도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기도 하지만 또 바니스 제가 뉴욕은 혹시 있나요? 백화점들도 있어요. 이렇게 바니스 앤 뉴욕이라든가 헤롯이라든가 삭스 앤 핍스라든가 이런 백화점들도 그 안에서 비슷하게 서제스천이 되게 많이 돼요. 그 카테고리가 좋은 거는 비슷한 종류의 것들의 옷을 같이 밑에서 보여주기 때문에 그런 류의 옷으로 카테고리를 모아서 볼 수 있어요. 이 우리 인터넷 쇼핑몰 들어가면은 네. 대부분이 관심, 그 내가 하나를 어쨌든 하나를 이제 보게 되면은 그 밑에 이제 그 네 맞아요. 관련 제품들이 네. 밑에 뜨게 네. 되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게 키워드 치면. 요게 네. 굉장히 이 로봇 AI가 해주는 거죠. 네, 로봇을 잘 활용하는 데라면은 그게 굉장히 이제 내가 여태까지 검색했던 이제 이런 그 자료들, 키워드들 이런 거에 의해서 그 다 좀 제안을 해주긴 하는데 빅데이터. 네. 맞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네. 개인적인 쇼핑몰이거나 이제 그 브랜드 쇼핑몰인 경우에는 MT가 팔고 싶은 상품이 그 밑에 껴 들어갑니다. 그렇죠. 네. 네. 끼워 넣죠. 네. 네 일부러. 내가 이 제품을 팔 때 이 밑에 끼워놓는 상품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네.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것도 좀 이제 아시면 그래서 걔는 시장 조사와는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맞아요. 검색 엔진 네. 로봇이 돌아가서 그 데이터들에 의해서 나오는 것들은 관련성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일부 개인 사이트 또는 이제 개인 브랜드 이런 것들은 그 MD 흑심이죠. 네, 흑심이 있어요. 내가 여기 껴놓고 싶은 것들이 껴들어가기 때문에 MD 흑심이 중간에 끼어 있어요. 네네네 그런 것들은 좀 이제 그 구분할 수 있는 눈이 이게 잘 되는구나 뭐 이런 건 MD 아니니까. 흑심이구나. 네네네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오프라인으로 주로 많이 했지만 이제 온라인도 요런 방법이 있다고 이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상품 기획자, MD, 그다음에 세일즈 요런 입장에서 이제 그 상품 기획을 할 때 이 경쟁사, 우리 자사 뭐 이런 거를 다 이제 자료들을 종합해 놓고 이제 보다 보면 이 시장 조사를 해서 딱 그 목표가 전체 다를 그 관리할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어요. 물론 디자이너도 마찬가지지만 이 브랜드에서 운영을 해야 되는 전체적인 이 시즌 기획은 가장 근본이 돈이거든요. 그렇죠. 돈에 의해서 얘를 티셔츠만 잔뜩 구성할 수도 없고 바지만 잔뜩 구성할 수도 없고 점퍼류만 잔뜩 구성할 수도 없기 때문에 적절한 비율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생산은 하되
없어 보이지 않게 음. 그런 아이템들을 구성을 하면서 매출은 정말 아까 말씀하신 전략 아이템들에서 매출을 뽑아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잘 나가는 게 있어요. 잘 나가는 그 게 아이템 레이셔를 잘 해야 되는 건데 네, 네. MD 같은 경우가 그거를 잘 해야 돼 사실. 왜냐하면 디자이너는 그러니까 수평적으로 리딩할 수 있는 것들과 이제 뭐 베이직, 뭐 뉴 베이직, 뭐 트렌드 상품 이렇게 나누잖아. 근데 결국에 장사에서 수익을 남기거나 매출을 올리거나 이런 거는 비주얼은 다 보여줄 수 있지만 수량의 깊이를 어디다 넣어주느냐에 따라서 거제 맞아요, 운영을 맞아요.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건 MD가 수익 모델은 MD의 철저하게 MD의 관점이고 MD의 능력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디자이너와 MD가 한 몸이지만 이게 협력이 잘 되면 저 브랜드는 망가지지 않으면서 잘 수익을 잘 내는 브랜드가 되는 건 MD와 상품 기획실이 잘 융합이 됐을 때 맞아요. 네, 맞아요. 공동 작업이니까 서로 이렇게 터부시해서는 일이 안 되거든요. 항상 공유해야 되고 서로 이렇게 맨날 협력해서 대화하고 매일 정말 대화해야 돼요. 그래서 네. 매일 야근하고 술 먹고 집에 안 가는 거예요. 안 친한 데들도 사실 많이 있고요. 나 같은 경우는 우리 MD가 친했던 MD는 그랬어요. 실장 이렇게 자기가 작집 쫙 다 가지고서 수량을 잘 이렇게 넣잖아요. 이거는 괜찮은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경우 있잖아요. 그래서 원가율 가격이 높고. 원가율이 너무 높고 막 이런 거. 그러면 여기다 또 거기다가 실장이 칼날이 많이 넣었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에서 5개인데 자 2개만 빼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딜을 들어와요. 그러면 이제 서로가 사이가 좋으면 그럼 난 이거는 2개 빼고 요거에서 하나 넣어주세요. 라든지 서로 이렇게 이거는 되고요. 여기는 안 돼요. 라고 하면 안 되는 걸 하나 더 넣어주고 내가 칼날을 2개를 뺀다든지 해서 이렇게 맞추면 스타일 수는 많아지면서 디자이너가 스타일 수가 없으면 디자이너는 성과가 없는 그러니까. 거예요. 근데 이제 스타일수를 많이 벌린다는 건 그만큼 리스크가 높아지는 재고의 거예요. 비율이 네. 높은 거죠. SKU가 높으니까 네, 네, 많으니까. 하여튼 그래서 서로 협력을 좀 잘 해야 되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 시장조사 같이 가야 돼. 맞아요. 같이 가야 돼요. 네, 네. 서로 보는 눈이 다르기 때문에. 네. 그 맨날 같이 가야 한다고 하고 혼자 갔다 와요. 그치. 결론은 정해져. 내가 하고 싶은 건 따로 있어. 네. 네. 왜냐면 그게 살다 보면 다 공유하는 게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게 데이적으로 네, 보면 네. 그냥 공유를 하고 왜냐면 나도 내 마음 이미 정했는데 응. 같이 가서 설득당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도 설득을 조금 당하고 나도 이 사람을 조금 설득을 해야 되니까 나도 좀 설득을 애들이 조금 좀 당해줘야 뺏을 게 돼. 있을 땐 좀 같이 어, 가는 편이에요. 그렇죠. 저도. 네. 내가 조금 이분이 이런 얘기 할 것 같다 들어주면서 내가 가고 싶은 길로 인도하죠. 협상이라는 게 그렇죠. 맞아요. 그냥 계속 돌아다니면서 보라 왜 이렇게 이쁘지? 보라 진짜 이쁘다. MD가 진짜 싫어하는 색이 보라일까? 보라는 맞아요. 진짜 싫어요. 위험한 색이에요. 이렇게 어, 위험한 색깔을. 네. 한국인이 피부색도 안 여기 맞아. 봐. 많이 입을 수도 없어. 다른 컬러랑 잘 협의도 네, 힘들어. 맞아요. MD를 데리고 나갈 땐 다 이유가 있어요. 네. 제가 전날 길을 쫙 닦아놓거든요. 아, 그리고 나서 MD를 데리고 다음날 그 길로만 인도해요. 꽃길로 가는 꽃길로. 거죠. 아. 그러면 저녁에 조심하셔야겠네. 이분이 우리 이제 민선이. 꽃향에 취해가지고 다음날 오케이. 보라의 수량 확 질러주세요. 음. 그래서 뭔가 설득이 부족할 때 전 데리고 나가요. 좋은 생각입니다. 음. 네. 지금 이 과정들이 네. 이 협업과 소통이 꼭 필요한 과정들이고 네. 아까 이제 이 상품 구성을 하고 나서 이 수량 결정 이 컬러를 뺄지 이 제품 그러니까 아이템 자체를 뺄지 컬러를 줄일지 수량 조절할지 이런 거는 그 대부분 다 이제 상품계 쪽에서 결정을 이제 하게 되긴 하죠. 그래서 이제 작업 질서 이게 또 중요한 작업 질서. 작업 질서에서 이제 그 수량을 마킹할 때 굉장히 중요하게 그렇죠. 네. 작업지에서의 유일하게 손대는 거 MD가 네. 컬러 수량, 응. 사이즈별 수량이잖아. 네. 솔직히 그 이 MD가 MD가 수량을 대고 나면 칙칙해져. 막 포스트잇을 여러 개 붙이면 그 잡지가 왠지 싫어져. 포스트잇에다가 나름 네. 쓰잖아. 자기는 밤에 늦게 남아서 작년 데이터 보면서 이거 그럼요. 컬러 데이터, 아이템 데이터 보고서 보고 라운드였나 V였나 뭐 스코프였나 뭐 보트넥이었나 네. 막 해가지고 이거는 괜찮지만 보트넥이면 덜 팔려 그리고 수량을 죽이고 거기다가 막 그 포스트잇으로 막 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다음날 실장이 오기만 기다려서 딱 갖다 주죠. 그러면 완전 또 열받지. 이 노란 포스트잇 맞아요. 뭐니? 맞아요. 뭐니 시작하는 거지 이제. 아무튼 그래서 이 그
최종 결정되는 수량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이런 그 시장 조사 어떤 방법이 됐건 시장 조사를 통해서 뭔가 데이터를 가지고 근거를 가지고 이제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예. 네. 이 근거를 얻으려고 가는 거예요. 가는 겁니다. 네. 결론은. 근데 이거를 게을리하면 나 혼자 독박을 쓸 수 있는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네. 매번 가서 매번 찍고 사실 매번 담아놓고 맞아요. 그쵸. 데이터하고 꾸준히 그냥 하나의 업무예요. 예. 이벤트 아니에요. 맞아요. 1년에 한 번 하는 거 아니고 꾸준히 보고 꾸준히 그 그게 제일 업데이트하고 중요해요. 계속 네. 눈에 담고 머릿속에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 그 흐름을 알아야 그 실제로 액션을 하고 결정을 할 때도 잘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네. 그게 다 맞진 않겠지만 그렇죠. 네. 원래 적중률은 50%라 그랬어요. 디자인 실장님 50%, MD 50%라고 했어요. 맞아요. 나는 그래서 MD가 더 부족하다고 생각했어. 난 실장이니까. 왠지 알아? 난 작년 데이터를 없이 하잖아. 네네네. 근데 그 친구들은 작년 데이터는 다 갖고 하잖아. 네. 근데 왜 틀려? 그런데 작년에 했던 거를 약간 이제 변형해서 하는 거는 MD가 맞는 거고 새로 나온 거 한 거는 디자인 실장이 맞는 거라 결국은 50대 50이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그래도 왠지 그렇잖아. 내 입장에서 바라보게 되고 나를 스스로 나를 그럼요, 깎아내지는 그럼요. 않으니까. 근데 이제 브랜드를 보면 그것도 느껴요. 이게 작년이랑 올해랑 별반 차이가 없는 브랜드는 여기 실적 노나 이런 것보다는 여기 MD 기가 세구나. 그렇지. 그 네. 인연을 읽어낼 수 있는 네. 능력은 네. 이 업계에 얼마나 오래 있어서 많이 이 흐름을 읽어낼 수 있느냐인 거죠. 맞아요. 옷이 많이 바뀐데 여기 실적 물갈이 했구나. 맞아요. 그런 게 있습니다, 진짜. 네. 짜장면 집에 주방장 바꾼 거죠. 네. 맛이 달라진 거지. 네. 네네. 그래서 이 브랜드도 네. 그 시즌에 따라서 그 전 시즌 그 결과에 따라서 이 물갈이 되는 폭도 있고 누군가 바뀌었냐에 따라서 제품이 어떻게 가냐도 따로 그 제품이 어떻게 가냐도 차이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아무튼 그런 것들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장 조사가 필요하고 네. 시장 조사를 현업에서 어떻게 하면 괜찮을 건지 이렇게 이제 저희끼리 수다 떠는 것처럼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저희가 빠릿빠릿하게 잘 돌아다니면 돼요. 집 안에서만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안 되니까 시장 조사의 가장 큰 특징은 인터넷에도 사진으로도 볼 수 있지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입어보는 거, 착장해 보는 것도 그럼요. 반드시 빠뜨리시면 안 되실 것 같아요. 눈으로 보는 거는 그 안 돼요. 그래서 이 소재도 좀 봐야 되고 이게 입었을 때 쫙 떨어지는지 놓이는지. 붙는지 뭐 이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그냥 뭐 그런 것도 있고 이거 입고 어디 갈 건지도 한번 보면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TPO 우리 항상 그 책에서 얘기하는 TPO예요. 네. 이거 입고 어디 갈 건데 막, 이렇게 네. 동파인 걸 입고 갈 데가 있을까 잠깐. 그렇죠. 이거 어디서 쓸지를 알아야 네. 팔지. 네.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남들을 위해서 팔지 말고 실질적으로 내가 입고 어떻게 그렇죠. 팔지, 내가 네. 입고 갈 데가 있을까, 내가 어떻게 팔 수 있을까 이런 걸 항상 고민하셔야 돼요. 네. 근데 자기 감이 없는데 자기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곤란하고 음. 본인도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럼요. 예쁘게 멋있게 보이려고 네. 패션을 하니까. 네. 다음에 등 흑파인 곳도 한번 가보시고. 네네. 자 네. 오늘 네. 시장조사의 꿀팁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 지금까지 생 리얼 의류 패션 숨겨진 비화 펀한 옷공장이었습니다.